안녕하세요. 가희입니다. 전생을 의뢰하셨는데요. 지금 의뢰하신 분은 지금 현재는 3생이세요. 일단 첫 번째 생과 두 번째 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은요, 고려시대 때 태어나셨습니다. 고려시대 때 태어나셨는데 난군이 장수였어요. 장군입니다. 그 장군은요, 지금 우리가 이름을 이야기하면은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차마 제가 여기서 이름을 꺼내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어느 유명한 분이시고 하니 자기적이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장군이라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군이 굉장히 높은 평을 받고 있고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운 장군인데요. 그런데 사실 그 공을 세우기까지 아내의 내조라 하면 내조가 컸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조이긴 한데요. 첫 번째 성에서 그 부인의 성은 유씨였습니다. 류씨 부인이었고요. 유씨 부인은 난군이 전장에 나가거나 또는 나라를 위해서 싸울 때마다 항상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그 장군을 위해서 항상 동고밭까지 훤히 다 느낄 수 있도록 집안을 밝게 했습니다. 쌀의 문을 크게 열어놓고 항상 마당을 쓸고 동고밭까지 쓸 만큼 대단한 정성을 기울였어요. 왜냐하면 그 기운으로 남편이 오늘 전장에 나갔으면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몇 년 후에 올지 기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마치 오늘 돌아올 것처럼 온 동네가 다 그렇게 느끼게 할 만큼 대단한 정성과 기도로서 표출하는 방법이 쌀의 문을 훤히 열고서 동고밭까지 마당을 직접 쓸었습니다. 그 류씨 부인의 정성은 대단했어요. 그 유명한 그 장군이 그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 보이지 않는 엄청난 에너지의 그 내조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신 분이네요. 굉장히 성격이 활달했었고요. 또 그 성격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장군이 바깥에 나가서 집을 비울 때가 많았을 때는 집안에서 모든 것을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여장부 같은 그런 분이셨죠. 예, 예.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은 지금 삶을 한번 성격을 지금의 어떤 성향을 한번 잘 되짚어 보세요. 조선 시대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군의 보이지 않는 장군 부인의 내조는 굉장했다고 지금 익혀집니다. 겉으로는 활달하고 쾌활하고 명랑하지만 마음의 기도를 우리가 옛날에 칠성의 기도를 하고 물을 떠놓고 많이들 했는데 그 기도 대신에 직접 행동으로 성격, 성정상 밖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던 분이세요. 예, 그래서 굉장히 큰 보이지 않는 내조와 큰 기도를 했다. 이런 의미로서 훌륭한 분이시죠.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다음 생, 이 생은요, 조선시대에 태어나셨어요. 조선시대에 태어났는데, 말 타는 사냥을 했습니다. 정말요? 네네. 말 타는 사냥을 했고, 아가씨지만, 대감댁 아가씨지만, 굉장히 집안에서 쾌활 명랑, 또,
어, 좀 걱정할 만큼. 보통 그 당시에는 여자로 태어나면 조신하고 얌전하고 해야만 했어요. 성격이 그래도 그런 걸 감춰야 했고, 더군다나 양반집 교수는 더 했죠. 말할 나이도 없었는데, 그런데 말 타고 꽁사냥하고 부모님 따라, 아버지를 따라가고 했단 말입니다. 그걸 허락하셨어요. 부모님 사랑도 컸지만, 그렇게 교수로서 태어났으나,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여여야 할 때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워낙, 여아로서는 조금 지금으로 보면 중성적인 성격이 있었겠죠. 활달하고 쾌활하니 옛날에는 걱정이 좀 있으셨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때가 돼서 결혼을 했을 때 그 성격이 그대로 혼인 생활에서도 이어졌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부군대는 바깥 주인이 그걸 다 포용하고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남편 복이 큰 것이죠. 요즘 세상에야 뭐 활달하고 쾌활하고 적극적으로 리더십 있는 부인을 아내로 둔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흠이 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선시대는 안 그랬거든요. 조선시대는 다르죠. 많이 상황이. 그럼에도 그런 것들 다 받아주었습니다. 부군이, 남편이. 그래서 꽤나 좋은 남편을 만나셨다. 그리고 자식은 3남 1녀를 두었습니다. 진짜요? 응, 3남 1녀인데 막내 아들이 10살, 11살 때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한 아픔을 그때 당시 가졌어요. 그리고 아들 둘은 굉장히 훌륭하게 성장했고 둘 다 장원을 했습니다. 그만큼 공부도 잘했으면 뛰어났어요. 그러나 진짜 정말 사랑은 딸한테 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지금 수아 씨는 딸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당시에 뭐 남아 선호사상 때문에 아들이 최우선이었죠. 그런데 뭐 본인이 그때 태어났을 때도 집안에서 워낙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딸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감출 생각도 없었고 그걸 굳이 뭐 아들이 먼저인 것처럼 할 마음이 없었어요. 전혀. 유다스러울 수도 있겠으나 그래서 딸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그 딸 이름이 여울입니다. 여울인데 굉장한 사랑을 특별하게 주었네요. 정말요? 네. 이름이 여울이라고요? 네, 여울이요. 사실 제 이름이 네네. 원래 여울이가 될 뻔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네, 네. 이제 여우라고 놀림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셔서 지금 다른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가끔가다 네네. 계속 이름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울 이름이요? 네. 그래서 계속 마음에 남는다. 네네. 계속 남는 이름이다 했는데 네네. 신기하네요. 근데 그런 이름까지는 네네. 어떻게 아실 수 있는 거죠? 이름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실 전생을 읽는다는 것은, 증명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생을 읽는 분들이 뭐 있고 한데, 확실한 것은, 이것은, 사람이 전생에서 땅으로 돌아갑니다. 땅으로 돌아가서 다 땅으로 다시 묻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그 기운을 읽어야 돼요. 그 기운을 읽으려면은 그거는 굉장히 관통해야 되는 그 관통력이 있어야 되나 쉽게 읽혀지는 건 아닙니다. 이름까지는. 근데 그거 토질의 조사까지 들어가야 하므로 쉽지 않으나 가끔 이름이나 성이 읽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는 제 생각에 그것을 리딩하는 사람이 토체에 굉장한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토체라 하면 흙을 얘기하거든요. 땅에 관련된 깊은 관련성이 있는 기운을 가져야만이 그것을 읽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읽는 것인데요. 여우를 읽었던 것은 일단은 본인이 내면 속에서 그것을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울이란 이름을. 그래서 읽혀지기도 하고 또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토치의 기운을 리더한 전생을 읽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기운으로서 읽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생은 토로 돌아간 사람들을 읽어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런 읽는 사람의 토체의 기운이 없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건 믿을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쉽지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무튼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생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역시 굉장히 활달하고 네, 쾌활하시죠? 네, 맞아요. 그러실 거고 또한 다생을 사셨기 때문에 사고는 굉장히 깊으실 거고요. 내면에 양면이 존재합니다. 쾌활함과 그 다음에 깊은 내면이 함께 존재하는 분으로 지금 읽혀집니다. 현재는요. 그리고 수아씨 뭐 스포츠 좋아하시죠? 네, 맞아요. 네네. 전생에 꿩 사냥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네. 지금 혹시 뭐 좋아하는 운동이 뭐죠? 저 축구도 즐겨보고요. 저는 이제 말 타는 거를 되게 네, 정말. 승마. 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승마가 취미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전생에 그 꿩 사냥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그래서 잘을 했으나 아버지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딸이잖아요. 저것을 출가를 시켜야 될 텐데, 저렇게 왈가닥스러운 저런 면이 있으니 저거 시집가서 잘 살겠나 하는 부모의 걱정이 근심이 컸어요. 요즘 세상에 그게 무슨 근심거리입니까? 그렇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데 조선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의 그 복으로 정말 그걸 다 포용해주고 다 받쳐줬어요. 참 특이하네요. 그 당시 아무리 좋은 낭군을 만났어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호사상, 선호사상과 남편에 대한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특별한 남편을 만났네요. 굉장히. 아마 이 생에서도 결혼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잘해주는 그런 남편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른 거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성격적으로 이런 성격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그것이 지금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고요. 단지 내가 이렇게 쾌활하고 활달하고 이런 걸 막 활동적인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것을 만약에 남편이 결혼했을 때 이런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 텐션을 따라주지 못할 때 그걸로 갈등을 하시지 마세요. 그 텐션을 따라가주지 못하는 남편을 만날 것이고요.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스포츠 하고 싶은데 남편이 그걸 맞춰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를 뭐 이렇게 갈등하거나 불만하시지는 마세요. 그런 분을 만나실 거니까. 그건 좀 참고를 해두시면 두고두고 제 기억을 좀 하시면 제 말을 그때 그랬었지. 근데 서로 어떻다? 성향은 존중하고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이지 그것이 갈등의 씨앗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뭐 굉장히 현생도 전생에 계속 이어진 것처럼 복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 고려시대 때 그 장군의 부인으로서 했던 그 정성이 참 크세요. 결국 그 정성이 남편을 위한 정성이기도 했으나 그 정성으로 남편이 잘 돼서 국가에 기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공이 있어요. 공이 있어서 바로 전생, 그 조선시대 전생에서도 잘 사셨고 또한 이번 생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울이란 이름은 평생 마음의 이름으로 담고 가겠습니다. 지금.
네. 뭐 물론 그 딸에 대한 리딩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혀집니다. 한번 말씀해 아, 주실 그럴까요? 그 여울이란 딸은요, 역시 엄마처럼 굉장히 활달하고 고운 딸이었습니다. 굉장히 인물도 뛰어나고요. 현재 그 친모에 지금 어머니 계시죠? 어머님의 인물을 닮으셨습니다. 정말요? 네네. 똑같습니다. 예, 예뻤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겠네요. 예쁘다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현재 모친의 얼굴을 많이 닮았습니다. 모습을.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랬기 때문에 더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원래 딸이 엄마의 운명을 담습니다.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그 여울이라는 딸도 엄마처럼 잘 살았습니다. 예, 병 없이 무병장수라고 하죠. 그래서 아주 자기의 생을 채우고 다 끝까지 잘 살았습니다. 그 딸조차. 그 공덕이 많아서 그러세요. 그 첫 생에서 그 공이 큽니다. 네, 아주 공이 크게 자리를 잡았고 그 공으로 다음 생도 삶을 잘 영위하셨고 그 다음 자식인 여울이도 잘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여울이라는 이름이 지금도 남아있는 이유는 다른 자식들보다 유별나게 여울이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제가 읽혀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른 자식들의 이름을 읽으려면 그것은 더 깊은 조사와 리딩이 필요합니다. 아마 굳이 근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